이게 안 찾아오면 좋을 텐데 네.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쳇바퀴 어떻게 보면 돌듯이 살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인간 태어나는 인간 안에 그 삶의 의미 혹은 좀 무의미라고 될 수 있는데 한강변에 네.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120년을 150년이라고 쳐요. 150년을 한강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도 죽을 것이고 평생 집 없이 월세로 살다가 저 구석촌에서 살다가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다가 그냥 끼니 겨우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도 150년이라 치면 150년 살다가 돌아가셔요.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삶의 무의미라는 게 어렸을 때 뭐 5살, 7살, 10살 이럴 때 막 드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20대 때 좀 왔던 것 같아요. 20대 때 갑자기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죽음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백만장자도 죽고 뭐 대통령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 죽는데 뭐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그 결과나 가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죽음 앞에서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연속되면서 이번 주제에 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삶의 무의미는 왜 찾아오는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찾아오면 좋을 텐데 네.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삶의 의미 혹은 무의미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삶의 의미 혹은 무의미에 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철학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면도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그 면,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 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 태어나는 인간 안에 그 삶의 의미 혹은 좀 무의미라고 될 수 있는데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씨앗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표현을 그냥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삶의 무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DNA라 그럴까요?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마도 그 인간 존재의 그 유한성,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그 죽는다는 그 사실, 그쵸. 그래서 유한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의 그 불완전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 혹은 한계성, 인간이 다 한계가 있다 보니 그 한계성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한성과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를 삽니다. 물론 뭐 연세가 든 사람이 먼저 떠나고 사망하시고 순서가 있지만 실은 죽으면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과연 그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언젠가 죽는다면 지금 말씀 바로 해주신 것처럼 살 이유가 무언가 뭐 1,000억을 벌어서 한강변에 네.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150년이라고 쳐요. 150년을 한강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도 죽을 것이고 평생 집 없이 월세로 살다가 저 구석촌에서 살다가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다가 그냥 끼니 겨우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도 150년이라 치면 150년 살다가 돌아가셔요. 왜 사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삶의 무의미에 대한 질문은 아주 젊고 잘 나갈 때, 또 승승장구할 때, 아니면 진짜 막 열심히 일해서 저기 뭐 지금 한강변 아파트를 샀어요. 산 정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게 뭐 작은 정상도 있고 큰 정상도 있겠지만 그 정상에 이루었을 때에 아마도 삶의 그 무의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so what?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어. 그럼 무엇이 더 있는가? 그래서 so what? 이라는 것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어떤 질문. 그쵸?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한강변에 아파트 있다면 만약에 그게 30평이라면 좀 더 큰 넓은 집. 그쵸? 50평, 70평.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 있다면 1000억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1000억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하이포인트에 있을 때에 아마 이 뭐랄까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반면에는 너무 삶이 힘이 들고 아니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삶의 그 밑바닥을 아까는 우리가 정상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밑바닥을 그런 경험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지? 밥을 3끼 먹는 것도 힘든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밥 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럴 때에 또 삶의 바닥에서 어떤 그 무의미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특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무의미를 때에 따라서 다 느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막 하이포인트에 있을 때 삶의 피크에서 또 삶의 너무 가장 로우 포인트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더 자주 무의미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삶은 이제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건데 모를 뿐인 건가요? 내가 그 의미를?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못 찾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 안에 그게 크고 작든 상관없이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를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게 꼭 상담가가 아니라도 어떤 경우에 어떤 멘토나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불이 반짝 불이 이제 켜지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나는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대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심리학자라 그럴까요? 그 빅터 프랭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죽음의 소용소에서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책도 있고요. 이분이 의미 치료, 그러니까 로고테라피라 그러죠. 로고테라피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세요. 이제 이분의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이제 초점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 또한 모든 사람 안에는 DNA 안에 디폴트로 자신의 삶의 의미가 이미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로고테라피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어려운 수용소 안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경험을 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는 찾아진다고 믿고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빅터 프랭클의 책에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자기는 더 삶의 의미가 없다. 지금 살아야 할 아무 의미가 없다. 고 해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먼저 떠난 아내를 너무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그리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만약에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남았다면 둘이 사랑했으니 아마도 똑같이 부인 지금 살아계신 남은 미망인인 자기 부인이 지금 자기가 느낄 슬픔과 이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내가 먼저 떠나는 바람에 그나마 남편인 내가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에 충분한 의미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아내의 슬픔을 내가 대신 떠안고 있는다는 슬퍼하고 있다는 상태가 이 위치가 충분히 내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시츄에이션에서 먼저 그 뭐랄까 자기 그 부인이나 남편을 보내고 그렇게 뭐 느낀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네. 이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분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저기 뭐지 아내가 먼저 갔다는 데서 그 슬픔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다는 데서 그래서 그렇게 찾아진다는 거죠.